네, 오늘 이 책 저번에 읽어서 표시했던 부분부터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왜냐면 오일 파스텔을 제가 써봤던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나? 근데 이제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이상 그려본 거는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오일 파스텔은. 그래서 그림을 저기에다가 걸어놨는데 물론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뭔가 보면서 계속 좀 뿌듯해가지고 기분이 좀 좋습니다. 원래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을 보통 소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서도 좀 그리고 싶지 않은 양가 감정이 많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림이 만약에 여러 개면 바꿔 걸면 되잖아요. 한 달은 저 그림을 걸었다가 다시 창고에 갖다 놓고 다른 그림을 가져와서 걸어놓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동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감동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감동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성가신 존재로 여겨집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경향이 있죠. 나는 어릴 때부터 작은 일에도 금세 감동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주위 사람들에게서 과장이 심하다, 민감하다, 허들갑스럽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것은 나쁜 것,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감동이 밀려올 때마다 억누르고 무시하고 부정했대요. 제가 얼마 전에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분이 제 그림을 보고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표현이 굉장히 진짜 이분이 그냥 거칠애적으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느끼는 감동을 막 저한테 피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낯설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의 그림을 보고 그것도 평범한 누군가의 막 이게 뭐 우리가 전시회를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평범한 일반인의 그림을 보고 그렇게까지 뭔가 감동을 느낀다는 게 그분이 제 그림을 보고 막 이 그림을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해진다고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동을 한 거야. 근데 정확히 제가 그날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에 반영이 돼서 그림이 그렇게 좀 생동감 있게 나왔는데 그분이 그 감정을 읽고선 그거를 엄청 증폭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기했어요. 이 감정이 그림에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타인이 보고 그렇게 감동을 느낄 수 있구나. 감수성을 부정하는 것은 내 안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수성을 억누르지 않고 감동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게 두지 말고 이성을 통해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세요. 눈앞의 세계와 자기 자신이 깊이 연결되는 감각적인 체험이래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감각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감성을 억누릅니다. 자신의 감각이 아닌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상식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죠. 맞네, 진짜.
생각과 감정을 감각에 내맡긴 채 하늘, 구름, 바람, 빛, 눈앞의 모든 것에 마음껏 감동하세요. 맞아. 진짜 자연이 감동적이에요. 계속해서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면 언제든 자기 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까닭은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동을 통해 자신의 기준을 찾아가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여기에 나에 대해 100가지 칭찬하기가 있는데 저 이거 해줬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칭찬들을 했었어. 예전에 나는 낡은 집이 오히려 멋스럽고 좋다는 설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새 집에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낡은 집에 사는 여자인 사실 그대로의 나를 직시하고 그 사실을 인정했을 때 생겨난 감정을 파고든 결과 나는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새 집이 좋다. 그걸 인정했대요. 그러자 마법처럼 새 집을 지을 기회가 찾아왔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원하는 세계를 한 발짝 남겨둔 채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도 스스로 만든 설정이 원인일 수 있대요. 내가 사는 세계를 바꾸겠다고 결정하면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얘기해보면 저는 이렇게 조용한 게 좋아요. 지금 물론 밖에서 좀 소음이 들리긴 하지만 그쵸? 만약에 제가 누군가랑 함께 있었다면 그 사람이 뭐 음악을 틀었든 저한테 말을 걸든 혼자서 통화를 하든 TV를 보든 그 큰 소리가 저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공간에 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들리는 미세한 저 소음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참 좋아요.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 뭐 반드시 이게 좋다 이거보다는 머리카락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삭발을 한 거고 이 결정을 하기까지 오랜 고민과 포기가 있었고 그거를 획득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카락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머리를 갖게 된 거고 또 누군가랑 함께 살면 그 사람이 내는 그리고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저에게 오감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그 사람이 내는 소리, 그 사람이 만드는 어떤 이미지, 시각적인 자극이 저한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자극들을 그 사람에 의해서 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가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혼자 있는 게 좋다, 삭발한 게 좋다 보다는 머리카락이 부담스럽다에 더 가깝고 타인이 저에게 주는 영향력이 부담스럽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삭발이라는 헤어스타일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머리카락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 이거보다는 타인이 만드는 소리, 타인이 만드는 어떤 시각적인 자극, 타인이 만드는 막 요리를 갑자기 그 사람이 하면 또 냄새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극들로 인해 내가 받게 되는 영향력이 싫은 거지, 그게 피곤한 거지, 반드시 혼자 있는 게 좋다, 삭발하는 게 좋다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적어야 된대요. 핑계대지 말고. 그러면 더 볼까요? 스타일은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겠죠? 예를 들어 이 안경은 그렇게 뭐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안경을 제가 그 전 안경을 거의 9년을 꼈어요. 네 맞아요. 9년을 꼈어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안경을 9년을 꼈기 때문에 바꾼 거지, 이 태가 반드시 마음에 든다 이런 건 아니고, 태도 그냥 그 가게 가가지고 고른 거지, 제가 막 미리부터 서치를 해가지고 난 이런 안경테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경테도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고, 그 전 안경테랑 안경알이 너무 오래돼서 안경테도 많이 휜 상태였고 안경알도 너무 많이 손상된 9년이나 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지, 이 안경테가 반드시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옷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입는 옷 중에 뭐 제 마음에 그렇게 드는 옷은 없어요. 네. 마음에 드는 옷을 가지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옷도 되게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뭔가 많이 입어봐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하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에너지를 쓸 그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지금 제 상황 속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건 있어요. 제가 한동안 이제 어딘가에 소속돼가지고 거기에서 정해준 스케줄대로 움직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불행했었고.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니까 그때보단 나은데, 그렇다고 지금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버겁거든요. 부담스럽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면 그 시간이 있는 한 내가 뭐 멍을 때리던 책을 보던 유튜브를 보던 나가서 뭘 하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예전부터 시간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예를 들어 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시간 은행에서 2시간을 지불하고 시간을 받는 식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간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니까 폭력적인 느낌이에요. 일방적인 느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막 이래서 저는 오늘 1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시간에 대한 뭔가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시간은행에서 저한테 자 여기 너가 필요한 10시간 이렇게 해서 주면은 제가 그 10시간을 제 계획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지니까 시간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부담스럽고 감당이 안 돼서. 우리가 항상 뭔가가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에너지도 떨어져 있고 욕구도 별로 없는데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굉장히 버거운 느낌. 그닥 배고프지 않은데 계속 입에다가 음식을 쳐넣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 시간이라는 거는. 나는 배가 안 고픈데 입에다가 계속 음식을 넣으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배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시간을 원한 적이 없는데 시간이 계속 저한테 주어지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버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서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저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70시간을 신청해서 받고 이러면 딱 그 70시간 동안 여행을 다녀오고 이렇게. 근데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떤 활발한 욕구 없이 이 넘쳐나는 시간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보면 머리를 자른 이유도 머리카락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잘랐어요. 어딘가에 속해서 뭔가 활동하는 것도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만두게 됐고,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매일매일 사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진짜 부담이 너무 돼. 나의 소원을 내가 정한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던 게 문제였다. 소원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하고 나는 내가 정한 방식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오, 내가 가진 설정은 말을 잘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다. 개웃기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배경은 내가 결정한 설정에 맞춰 저절로 바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밌다. 그죠?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는 법입니다. 맨날 1,000원짜리 술만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몇십만 원짜리 고급 샴페인을 마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고급 샴페인이라는 게 이런 맛이었어? 이렇게 실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왜냐면 1,000원짜리 술에 길들여진 입맛으로는 고급 샴페인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기가 어렵대요. 레벨 1의 장비로는 레벨 4이나 5 수준의 스테이지에 뛰어들면은 힘든 거죠. 게임을 즐길 수가 없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게임이 끝나버린대요. 레벨 1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레벨 1 수준을 넘지 못한대요. 오, 정말로 고급 샴페인에 걸맞은 레벨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의 맛과 가치를 알 수 있대요. 지금 당신이 있는 스테이지에서 맛볼 수 있는 감정을 최대한 음미하세요. 그러면 이 감정은 이제 그만 느끼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이 온다는 거예요. 반년에서 1년 정도 꾸준히 설정을 변경해보세요. 맞아. 그래서 제가 리액션을 미친듯이 하고 나니까 정말 토 나올 만큼 죽도록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그런 욕구가 없어요. 귀찮아졌어요. 왜냐면 그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데 거기에 별로 에너지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짜리 술을 몇 번 마셔본 후에는 확실히 1,000원짜리 술이랑은 다르네 라고 느끼는데 어느 날 1,000원짜리 술이 평소보다 더 세일해서 5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0원짜리 술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풍요로워지고 싶거나 배경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 소원을 가졌을 텐데 당신이 스테이지를 높일 때마다 예전의 설정이 테스트된대요. 네. 이제 정말 1,000원짜리 술은 안 마실 거야? 싸구려 술을 마실 때 느끼는 이 비참함은 이제 더 이상 즐기지 않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듯이. 이건 버그라는 거예요. 버그. 가격과 타협해서 비참한 기분에 빠지는 것은 그만두기로 했잖아. 정말 맛있다고 느껴지는 술만 마시기로 했잖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배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설정대로 나가면은 버그가 덜 생긴대요. 정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준비가 됐는지 테스트하는 거래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사람이 고팠을 때 무분별하게 사람을 정말 많이 수집했었는데 그때 항상 이제 비참한 기분에 빠졌던 거죠. 정말 나랑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제가 봤을 때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그냥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되게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철저히 이제 혼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저도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막 같이 놀 때 재밌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닌데 옆에 뒀을 때 되게 슬퍼요. 화나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외롭기로 한 것 같아요. 아, 야, 허리 아픈데요? 잠깐만요. 허리 아프다. 몇 개월 전에 한 달 동안 쓴 신용카드 요금이 1억 7천이 넘었었대요. 미친 거 아니야? 스테이지가 바뀌어도 불안감을 느끼는 일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네. 나쁜 일은 사라지지는 않는데 나쁜 일을 겪는 스테이지와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할 때 그 소원의 이유가 타인의 시선인지 나의 시선인지 부유해 보이는 나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나 이렇게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이 중심에 있는 가짜 이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승패의 세계가 되살아납니다.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우월감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행복에 집중을 해라.
지금의 상황이나 감정의 원인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의식하는 게 중요하대요. 어떤 게임을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지금의 자신을 외면하거나 속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쉽게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으니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설정을 변경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대요. 오. 남 탓과 불평만을 일삼던 세계에서 살고 있던 자신과 이별하는 거다. 이거 맞는 말인 게 제가 리액션 하면서 아무래도 남을 판단 평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피곤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재밌었지만 피곤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안 하고, 근데 아직도 그런 컨텐츠들은 보거든요.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름 붙이고 점수 붙이고, 근데 그런 게 되게 톡식한 것 같아요. 진짜 해로운 것 같고. 아우 얘야. 음. 어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고민거리를 적어놓고 일상을 살다 보니까 해결법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에 했던 계획에서 본인이 고집하고 있었던 것들을 잘 한번 들여다보니까 다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했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최고의 수는 하나가 아닙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억지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잠시 내버려 두거나 잠재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경우는 이런 감정은 그만 느끼고 싶어 하고 알아차리기가 쉬워가지고 설정 변경에 도움이 되는데 즐거움이나 설렘 같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감정도 잘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은 의심해볼 생각을 아예 안 한대요. 어떤 특정한 감정에 취해서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또 득실에 얽매인 감정을 진짜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뭔가 예를 들어 다이소에서 물건을 살 때 막 너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물건이 굉장히 비쌌어도 살 것인가? 정말 그 상품의 매력을 느껴서 샀다면 괜찮은데 이 정도 물건이 1,000원이면은 이득이다라는 이유로 득실을 계산해서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상품 자체에 가치를 느껴서 샀는 거랑 1,0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산 거랑 다르다. 이 감정의 본질이 다르다. 물건을 샀을 때 즐거움을 느낀 이유가 이득을 보거나 싸게 사서이기 때문이면은 풍요의 기준이 득실인 것이고 우리는 때때로 진짜 감정을 외면하고 싶어서 본질에서 벗어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벌레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정확히는 벌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사는 집이 불만이었던 거예요. 이사하고 싶지만 지금보다 더 깨끗한 집은 월세가 비싸다. 월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하기는 불안하다. 그럼 원래 진짜 고민은 바퀴벌레 고민이 아니라 지금 사는 집에 불만이 있지만 월세를 더 많이 내기는 무섭다인 것이죠.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에 드는 집으로 우선 이사한 이후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확인해 보래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괴롭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알 수 없다. 이 고민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신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바다도 보이고 호수도 보이고 막 호수에서 하는 불꽃축제도 아니야 불꽃축제가 아니라 그 뭐지? 몰라 하여튼 그 호수에서 하는 분수쇼였나? 그런 것도 보이고 공원이랑도 가깝고 막 그랬는데 월세가 관리비가 비쌌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방음이 안 돼. 오피스텔이 방음이 너무 안 되고 그냥 막 드라이기 소리까지 다 들리고요.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도 복도가 항상 어두웠어. 생각해보면 맞아. 복도가 밝아야 되잖아. 센서 등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복도가 항상 어두웠어요. 관리비 존나 많이 내는데 에휴, 그랬네요. 설정 변경이란 자신의 감정을 궁금해하고 그 감정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당신의 감정을 스스로 궁금해하며 질문해 주는 것. 내가 행복해지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잘못이 괜찮다는 게 되잖아. 그런 건 용납할 수 없어. 와, 제가 이거에 오래 빠져 있었죠. 엄청나게
제 인생이 전체가 다 이거에 빠져 있었어요. 과거에 힘겨웠던 자신과 그 감정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대요. 뭔가 방임당했다고 느끼는 기억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엄마를 원망하면서 내 자유를 억압한 채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요. 여기까지만 읽고요. 제가 원하는 인생은 뭘까요? 요즘 진짜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은 무엇일까?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잘 모르겠고 제가 나는 뭐 매일 예술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그냥 혼자서 매일 예술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뭔가 가르치고 그런 것보다 제가 계속해서 예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는 어떤 그런 집단 혹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